네, 챔피언스리그 프리뷰 첼시와 아틀레티코입니다. 네. 1차전 본인이 중계했죠? 네. 재밌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재밌었겠지. 아니, 재밌었어요. 그래, 경기가 재미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다.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으니까. 한 골 터졌으니까. 네. 경기를 간단히 이제 스케치를 해보자면 스케치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스케치에다가 저기 채색도 하고 약간 이제 덧입혀가지고 이제 좀 복기를 해보자면. 식스백을 썼던 아틀레티코였어요. 그때 이제 징계나 부상자가 상황이 사실 좀 안 좋아가지고 열악했죠.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스백을 써서 시메온의 의도는 첼시가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좌우 측면에 대한 활용 빈도가 많고 특히 오른쪽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최대한 좌우 쪽에 많은 수비 숫자를 배치해서 전원 수비로 수비에 내려앉자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때 윙어들이 다 내려와서 식스백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앙헬 코레아가 쭉 내려와서 5백이었지만 앙헬 코레아가 내려와서 전형이 6백으로 변했던 게 눈에 띄었거든요. 전원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너무 내려서다 보니까 약간 일방적으로 첼시에게 흐름을 넘겨줬고 0대 0이었다면 시메온의 전술승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루가 말도 안 되는 원더골을 넣는 바람에 결국 1대 0으로 이긴 첼시가 웃음을 지은 결과가 되었었죠. 네. 헤드투헤드 살펴보면 일단 1차전은 이 부크레슈티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중립 지역에서 이제 경기가 열렸고, 근데 문제는 이제 2차전은 첼시 홈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이제 치러진다는 게 이거는 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죠, 이거는. 네. 1차전은 중립지에서 했는데 2차전은 특정팀의 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거면 이거는 다 중립 지역에서 좀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고 저도 뭐 역시 그 의견을 동의하는 바고요. 어찌됐건 2차전 양팀의 2차전 맞대결은 첼시 홈구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첼시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3경기 무패입니다. 2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718 조별리그 때도 만났었죠. 네, 맞아요. 첼시는 사실 뭐 최근 너무 좋아서 그쵸. 투에 부임하고 무패가 너무 이어지고 있죠. 12경기 무패인데 9승 3무예요. 그쵸. 그러니까 승수가 훨씬 많고 이 중에 역시 주목되는 건 이 실점. 그렇죠. 실점이 2개밖에 없다는 점. 특히나 하나는 덕현이 형이 직접 봤던 그 리디거 자책골. 네, 셰필드전 제가 중계하면서 이제 했고 상대한테 내준 실점이 이제 그 소튼전의 미나미노 타콘이. 근데 미나미노 골은 솔직히 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귀해봐도 믿기지가 않아요. 미나미노 스탯을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페이크 딱 주니까 2명 바보집 만들었잖아요. 그건 진짜 본인이 잘했죠. 아스피리쿠에타였나? 거기까지는 네, 그 기억 아마 아스피리쿠에타였던 것 같은데 2명 바보로 만들고 골을 넣었었던 그게 이제 그 자책골 아니고 이런 평범한 상황에서 상대 팀에게 먹힌 유일한 실점입니다. 그렇죠. 첼시가 역대 16강, 이 챔피언스리그 16강 기록은 8승 6패로 일단은 승수가 조금 많은 상황이고 첼시 16강의 최고는 역시나 더 오래전에 보신 분들은 뭐 바르셀로나하고의 명승부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1-1-1 때 나폴리를 잡아냈던 그 기적의 그거는 이바갑이 연장 딱 꼬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레머니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 슬라이딩을 했었죠. 그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때 존 테리, 램파드 그리고 이제 이바노비치 골 넣고 체는 선발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기억나는 나폴리 선수 카바니 그쵸. 인러. 네, 그리고 라베찌 있었죠. 네, 이런 선수들이 근데 그리고 이제 그때가 안비보가 1차전을 하고 2차전이 디마테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1차전 끝나거나 이거 첼시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그리고 그 시즌이 첼렘덩크 시즌이니까 그 결과도 포함이 된 이 역대 챔피언스리그 16강 기록이네요. 맞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수아레스 선수가 빌바오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시즌 18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틀레티코한테 좋은 기록인 게 지난 시즌에 디에고 코스타와 알바로 모라타가 합쳐서 17골을 넣었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 시즌에 너무 이 둘에게 빈 공에 시달렸던 아틀레티코잖아요. 이 수아레스라는 선수를 당연히 영입하는 건 아틀레티코로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그죠. 있었지만 없었죠. 네, 그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그렇게 때문에. 봐야지.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1번째 챔피언스리그 시즌입니다. 그 중에 9번을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었고 그 아틀레티코가 이제 3위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17-18 때였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게 이 두 번 중에 한 번이 어쨌든 유로파로 가서 우승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틀레티코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도 2번 밟았잖아요. 토너먼트는 진짜 강한 팀이에요. 네, 시메온의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성향이 강점이 보여주는 매력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뮌헨을 만나가지고. 지난 시즌은 이제 라이프치히를 만났죠. 그렇지. 네, 라이프치히를 만났지. 맞아. 그리고 올 시즌 조별리그에서 미넨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츠부르크를 마지막에 넘어서 16강에 맞아요. 왔습니다. 미넨한테 박살난 게 올 시즌이었구나. 네, 근데 뭐 그 미넨이니까 바이언이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그렇다고 치고 부상 선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먼저 보면 없어요.
깔끔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피셜적으로 지금 난거나 이런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보도하는 게 아틀레티코는 코로나 이슈에서 선수들 다 돌아왔고 잔부상이 있었던 선수들도 싹 돌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자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1차전 때 특히 없어서 아쉬웠던 선수가 카라스코. 그렇지. 네, 부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트리피어는 징계였죠. 아, 못 나왔죠. 계속 못 나왔어요. 3월 경기에 이제 계속 뛰고 있으니까 경기 감각도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단계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선수가 시즌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 감각이 유지가 안 되고 한번 중간에 돌아올 수는 없죠. 네, 꺾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고 실제로 결과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 시즌 중간에 있었던 부상이나 코로나의 악재가 굉장히 불운하게 지금 아틀레티코를 꽤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그 첼시의 경우에는 직전 리즈 경기에 이제 출전하지 못했던 에이브라임과 티아고 실바가 이번 경기도 빠집니다. 네, 티아고 실바는 그때 에버튼전 벤치까지 돌아왔다가 또 문제가 있군요. 허벅지 부상이 이제 재발했다고 해서 아마 아틀레티코전까지 못 나올 것 같고요. 메이슨 마운트와 조르지뉴는 징계로 인해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선수는 리즈전에서 그래서 선발로 뛰었죠. 그렇죠. 기정사실화였죠. 1차전에 이제 카드를 받아서 결국 이 두 선수는 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첼시가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꾸릴 때도 이게 마운트, 조르지뉴, 특히나 이제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엘 감독 체제하에서 훨씬 더 나아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마운트야 뭐 원래 잘했던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백이 좀 불가피할 거라 생각이 되고 이거 좀 허무하게 그때 이 두 선수가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면 마운트는 시작한 지 1분인가 맞아. 갑자기 카드를 받아서 엄청 빨리 받았었던 기억나요. 그래서 누적된 이번 시즌 챔스에서의 카드 개수가 딱 할당이 되면서 결국 카드 누적 징계를 받았고 조르지뉴도 결국은 카드를 받았으니까요. 일단 흐름은 첼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무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고 현 시점 맨시티와 함께 저는 PL에서 제일 좋은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버츠 일단 살아났습니다. 에버튼전에 살아났고 리즈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풀리식을 또 윙백으로 기용하는 변칙적인 수를 조엘 감독이 들고 나와서 아무래도 이런 전술적인 실험을 꾸준히 지금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역시 아틀레티코전은 다시 주전들에게 무게를 많이 두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풀리식 윙백 기용 같은 경우는 정말 테스트 성향이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풀리식이 투엘 감독 밑에서 윙백으로 뛴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 첼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거였고 첼시에서 폼이 안 좋죠.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에요. 맞아요. 지금 폼 좋은 선수 써야 돼. 그래서 이거 베스트 라인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후방 라인은 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디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이 세 명이 나올 것 같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만은 안 쓸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더 폼 좋은 선수한테 무게를 둘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일 코바치치, 캉테, 제임스인데 중원은 코바치치, 캉테가 고정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이거는 100%라고 봐야죠. 조르지뉴가 없으니까. 네, 조르지뉴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리즈전의 벤치렐이 빠르긴 한데 뭔가 약간 마무리가 안 풀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저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메오네 감독이 그 훈련 중에 3백이랑 4백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4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측으로 나오는 게 요렌테랑 펠릭스예요. 근데 이 둘을 제어하기에 마르코스 알론소는 저는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일단 둘 다 침투가 좋고 특히 마르코스 요렌테는 침투하고 포인트 쌓는데 얘는 힘도 좋아졌어. 맞아요. 힘도 좋아졌지. 그 속도 생각하면 불안점은 있겠네요. 저는 그래 7회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운트가 있었다면 저는 하버츠 세컨톱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마운트가 없기 때문에 하버츠, 오도이 그리고 위쪽에 베르너가 나오지 않을까. 오도이도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2선에 배치될 것이다. 그렇죠.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첼시 저희가 원래 이 UCL 프리뷰 할 때는 그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 프리뷰에서 이 퍼서블 라인업, 그러니까 가능한 라인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은 이렇다고 덧붙이는데 아직 프리뷰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아틀레티코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메오네가 4백이랑 3백 중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백은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해요. 로디, 히메네스, 사비치, 트리피어 그리고 카라스코 왼쪽, 요렌테 오른쪽 그리고 중원은 코케, 콘도그비아. 근데 카라스코가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막 이 두 선수가 스위칭을 한다기보다는 요렌테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고 카라스코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뭐 이제 펠릭스가 좌측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사시엔 카라스코는 윙백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라인업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채로 카라스코가 윙백이 된 백스리일 수도 있겠죠. 뭐 로디 대신에 이제 뭐 약간 변화를 주면 되죠. 에리모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버츠는 말씀드린 것처럼 꽤 살아났습니다. 네. 에버튼이 엄청 좋았고 리즈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 베르너죠. 베르너까지 투엘 감독이 이제 조금 더 폼을 올릴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에으랑 플리식은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현 스쿼드상에서 좀 계륵입니다. 그렇죠. 특히 지에으 쪽이 심하긴 한데 지에으가 리즈전에서도 10번 롤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우리가 항상 단점으로 지적했었던 게 너무 사이드 지향 쪽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올리는 킥을 이제 주목으로 삼는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은 좀 덜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경기보다 좀 괜찮게 봤습니다만 지에으 플리식을 선발로 쓸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니다. 교체로 특히나 이제 플리식 같은 경우는 후반에 속도를 보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에으도 어쨌든 킥이 있으니까 이 점까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첼시가 이제 무패 행진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무패가 끊긴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이거 첼시 패배하면 끝이거든요. 시즌 끝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패배를 하게 되면 1대 0으로 그러니까 0대 1로 패배를 해서 승부차기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패배로 남지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0대 1이 아닌 다른 스코어로 패배를 하면 첼시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일단 실점하고 패하면. 실점 한 2실점 이상하고 패하면.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패배는 당연히 실점을 해야 패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실점 이상하고 패하면. 이거 얘가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형철이가 지금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아까 저기 의자에서 자다가 깨우셔가지고 형이란다. 형철아 촬영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패행진 저는 되게 중요한 길목이라고 봐요. 이거 패배하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패배, 무패행진 끊겼죠. 그러면 챔피언스리그도 같이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수단이 이거를 좀 추스리고 투엘 감독도 이 선수단의 분위기를 어떻게 좀 잡아갈지가 상당히 좀 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조심해야죠. 무패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흐름 끊기면 은근 그 위기가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리버풀이 이제 지난 시즌에 와포드전에 그게 끊겼잖아요. 리버풀 지금 홈 연패 깨진 거, 무패 깨진 것만 봐도 그렇죠.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으니까. 깨진자마자 계속 연패니까.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백, 4백 두 가지 준비 중인데 4백일 때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라인업 그대로고 3백일 때는 카라스코가 윙백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를 실험하고 있고요. 수아레스가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첼시 수비, 그러니까 진짜 짠물 수비인데 이 첼시 수비 상대로도 좀 기대가 되고 이제 시메온의 사실상 마지막 퀘스트죠. 빅이어. 그렇죠. 올해는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강조가 많아. 솔직히 챔스 우승을 노릴 만한 저 역상의 강팀들이 있긴 하죠. 파리도 있고. 아틀레티코가 그리고 전반기 때 폼이라면 비벼볼만 하겠지만 지금 폼이 냉정하게 라리가에서 조금 편차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이유인 거예요. 이제 바르셀로나랑 4점 차거든요. 진짜 많이 쫓아왔다. 승점? 진짜 많이 쫓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메르 감독이 둘 다 잡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잡고 싶어 할 텐데 과연 올해는 두 번의 결승전 패배 아픔을 잊고 빅이어를 한번 들어올릴 수 있을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